이번 시간에는 금속의 몇 가지 간단한 그 물리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탄소 강의 열처리 공정에 관한 내용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금속 재료의 명칭을 알아보고 그 비중이라든지 용융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비중은 저거죠. 단위 부피당 몇 g인가. 그 비중이 크다는 얘기는 똑같은 크기인데 훨씬 무겁다는 얘기죠. 자, 납 11.3입니다. 물보다 11.3배 무겁다는 얘기죠. 원소기호로 PB로 씁니다. PB. 뭐 일종의 암기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CU, 요거는 꿀입니다. 영어로 코파라고 그러죠. 코파. 비중이 8.9.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철인데 FE, 요거는 7.8입니다. 7.8. 그 다음에 AL, 알루미늄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중이 2.7. 금속 중에서 상당히 가볍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요거는 비중이 1.74네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자동차 금속 재료에 기본적으로 합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용융점 멜팅 포인트, 금속의 멜팅 포인트를 한번 조사해 보죠. 이 텅스텐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여기 기호로는 W를 씁니다. W. 탱크 재료로 많이 쓰이는데 용융점이 1800도입니다. 아무래도 그 탱크라고 하는 게 이 총알을 맞는다든지 또는 뭐 화염 방사포를 맞는다든지 이 녹는 온도가 한 1800도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 군용 탱크 장갑차 뭐 대포 포신 여기 들어가는 필수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PT, 요거는 백금입니다. 백금. 상당히 비싼 금속이죠. 요건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은 촉매에 촉매. 이 퓨얼셀, 수소차 퓨얼셀 이 전극 촉매입니다. 요게 농도가 1750도. 뭐 텅스텐에 아주 가깝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공부해야 될 게 철인데 FE 철, 요거 1530도 정도에서 녹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융점보다는 철은 그 720도 근처죠. 720도 근처에 이 변태점이 있습니다. 이 변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변태가 아니고 영어로 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 변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 위로 그 온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 철의 물성이 급격히 변동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기억해 두세요. A1 변태점. 그 다음에 구리는 1083도, 1000도 정도에 녹는군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가볍기도 한데 659도, 660도에 녹아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광 조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 탄소광의 열처리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도 당연히 많이 나오죠. 이 지난번에 경도라는 걸 한번 얘기했었죠. 하드네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딱딱하느냐, 재료가 얼마큼 딱딱하느냐. 뭐 금속뿐만 아니라 뭐 플라스틱도 마찬가지죠. 경도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표면 경도가 크면은 우리가 일반 재질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도를 이 소재를 만들 때 경도를 조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열처리에서 조절하는 겁니다. 열처리. 열처리 하면은 뭐 저기 그 대장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거기서 하는 게 열처리예요. 첫 번째 이 담금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퀸칭. 요거는 A1 변태점 이상에서 퀸칭, 즉 급속 냉각의 재료 표면의 조직을 조절하는 겁니다. 급속 냉각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찬물에 집어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우리 뭐 영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농기구나 칼 뭐 이런 거 이제 뜨겁게 뭐 700도 상에서 두드려서 만들어 가지고 찬물에 담그는 거 많이 봤죠. 그게 담금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만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경도가 굉장히 커지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조직이 불안정해 가지고 모양이 비틀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얼굴 성형도 이 당금질 형식으로 이 성형 수술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그 무슨 뭐 그런 게 있죠, 그죠? 성형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이 당금질이 돼버려 가지고 얼굴 모양이 막 뒤틀리고 괴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템퍼링이라고 하는데 이 당금질을 일단 하고 A1 벤트점이니까 723도인가 그 이하 온도에서 그 다시 가열합니다. 살짝 데폈다가 또 공기 중에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이제 여러 번 되풀이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작업을 되풀이하면은 그 속에 어떤 불안정한 요소로서 잔류응력이라는 게 생겨 있는데 이게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이 기계 재료의 그 모양이 뒤틀리거나 그 변형되는 게 줄어들죠. 그걸 뜨임이라고 합니다. 뜨임. 자, 요거 중요한 거는 A1 벤테점 이하의 온도에서 재가열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식힌다. 여기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림이라는 게 있어요. 풀림. 이거는 그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은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죠. 이게 일종의 그 애닐링이에요. 애닐링. 이 애닐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애닐링 노에서 가열했다가 냉각했다가 이거를 되풀이하면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 번 하는 거죠, 이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제 잔류 응력을 제거해서 조직이 이제 균일화돼야 됩니다. 즉 아까 이 담금질을 했을 경우에는 조직이 불균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요소를 제거해주는 이제 풀림, 요거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노멀라이징이라고 하죠. 요것도 조직을 균일화하는 겁니다. 이 조직과 경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한 조직을 조절하는 겁니다. 마이크로한 조직을 조절합니다. 어떻게? 당금질이나 뜨임이나 풀림 또는 불림 이런 걸 통해서 조절하는 거죠. 물론 여기 이제 풀림에서도 조직 균일하고 불림에서 조직 균일하지만은 구체적인 공정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경도 값을 보는데 경도는 뭐 별도의 단위는 없고 일단 숫자 값입니다. 마르텐 사이트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450 정도가 되죠. 그 다음에 오스테나이트는 130 정도입니다. 경도가. 그러니까 마르텐 사이트가 훨씬 크죠. 결국 우리가 이제 이 탄소광을 뭐 720도 이상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두드리면서 뭐 단조작업을 많이 하죠. 해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은 그 졸지에 마을텐 사이트로 바뀌는데 경도가 130에서 450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거는 그 다음 탄소광 조직도를 한번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광 이 조직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요 그래프는 요 세로축이 온도죠. 온도. 이거 한 1500도 가량에서 철이 녹습니다. 여기 723도라고 했는데 여기 A1 변태점, 철의 A1 변태점입니다. 요 온도를 중심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이 탄소광의 그 물성이 크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축은요, 오른쪽으로 이 X축은 뭐 0.2, 0.8 이렇게 되는데 2.0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탄소광의 그 탄소의 퍼센티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탄소광의 어떤 조직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인데 이 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이 축구공처럼 생긴 이 그림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 있죠. 그레인 바운더리.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뭐 우리말로 하면은 저거에 이제 우리 그 곡물 쌀 같은 거 뭐
쌀이든 보리든 이렇게 들이다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죠? 작은 쌀알들이 쭉 이렇게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탄소광 조직, 뭐 다른 금속 조직도 마찬가지지만은 현미경으로 30배 내지 한 100배 정도 관찰을 해보게 되면은 이러한 이제 곡물 형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처리라고 하는 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형상의 그레인 바운다리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레인 바운다리 형상이 뭐뭐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스테나이트, 말텐사이트, 그다음 페라이트, 펄라이트, 세멘타이트 이 다섯 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그림에서 이 왼쪽을 보시면은 FCC라는 게 있죠. FCC. 그 아래쪽에 BCC. FCC라고 하는 것은 그 Face Centered Cubic. 뭐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face니까 면이죠, 면. 얼굴 면자. 면심 입방 격자. 그 철, 뭐 탄소 얘네들이 어떤 결정을 이루는데 이 뭡니까 이 어떤 특정 원소가 이 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요. 앞면, 뒷면, 윗면, 아랫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거를 FCC, Face Centered Cubic, 면심 입방 격자 해가지고 이 오스네이트라고 하는 이제 탄소광이 이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네이트. 오스네이트는 이제 고온에서 700도 이상에서 FCC 결정 구조를 하고 고탄소광입니다. 2% 정도의 탄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퀸칭을 하게 되면은 말텐사이트로 떨어집니다. 뭐 여기에 이제 표현 안 되는데 말텐사이트 뭐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그 저기 여기 여기에서 이제 화살표가 쭉 아래쪽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말텐사이트죠, 말텐사이트.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구조를 보면은 723도 이상에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이고 경도로 치면은 아까 얘기했죠. 130 정도죠. 130. 이거를 이제 찬물에 담궈 가지고 급냉시키게 되면은 말텐사이트 조직인데 이 그래프상에서 D에 해당하네. D에 해당하는 요 줄무늬 친 축구공 같은 요 조직이 말텐사이트입니다. 얘는 이제 경도가 450 정도입니다.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얘는 이제 불안정해 가지고 놔두면은 모양이 뒤틀려 버려요. 그래서 아마 적절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723도 이하에서는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면 저기 BCC라고 있죠. Body Centered Cubic. 요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body니까 신체 할 때 체자죠. 체심 입방 격자다. 요런 구조입니다. 체심 입방 격자 BCC.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오스테라이드에서 뭐 항상 우리가 저기 퀸칭만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서서히 냉각한다든지 공량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여기 B번에 해당하는 게 페라이트 플러스 펄라이트 이런 조직들이 얻어집니다. 여기 축구공 그림 연결된 선에서 보게 되면 이제 페라이트는 흰색이고 펄라이트는 줄무늬죠. 옆에 여기 이제 이 지문 같은 사진이 있는데 이 보시면은 실제 조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입니다. 줄무늬가 많이 보이죠, 그죠? 줄무늬. 이 줄무늬가 많이 보이는 쪽이 펄라이트입니다. 펄이라는 게 뭐예요? 진주죠, 진주. 그런 색깔입니다, 이게. 이게 그 페라이트와 이제 세멘타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 띠줄 모양으로 교대가 되는 거죠. 하면서 뭐 진주처럼 좀 뭐 반짝반짝 빛난다고 보면 되겠죠. 금속이니까. 그런 게 이제 펄라이트이고 그 다음에 페라이트는 뭐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빛이 반사가 잘 되는 면이 매끈한 이런 결정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D번에 이제 마을텐 사이트에 보게 되면은 검은색 줄무늬 있는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줄무늬 있는 부분이 이제 펄라이트 성분이죠. 펄라이트 성분.
그 다음에 이제 흰색 부분은 페라이트고, 결국은 이제 이 얼마만큼 이런 이제 줄무늬 섞인 그 펄라이트 부분이 섞여 있느냐, 요거는 이 그 가로축의 어떤 탄소의 포함 정도 0.2%냐 0.8%냐 또는 뭐 2%냐, 이 탄소가 포함된 정도에 따라서 이 말텐 사이트의 어떤 상태가 변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이제 열 처리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런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형상을 조절하는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일단 이 면심 입방 격자에서 채심 입방 격자로 이제 가느냐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조절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은 페라이트와 펄라이트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 어떻게 섞여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열처리입니다. 그 정도 알고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 그 문제에서 나오는 그 용어 정도만 몇 번 이제 기억하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탄소광 열처리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탄소 농도라든가 그 다음에 온도, 그죠? 탄소 농도와 온도에 따른 영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온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탄소 농도죠, 그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식히느냐에 따라서 탄소광의 성격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당금질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A1 그 변태점 온도 이상에서 퀸칭은 이제 급속 냉각이에요. 이제 꺼내가지고 찬물에 확 담궈버리는 거죠. 여기 그래프에 하면은 이제 까만색으로 표현했죠, 그죠? 까만색 이 부분 이렇게 온도를 강화시키는데 급속하게 강화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탄소광의 표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칼 같은 거 만들게 되면은 아주 그 대단히 우수한 그런 칼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그 표면 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비틀림 같은 게 이제 심하게 일어납니다. 뭐 쉽게 해서 칼을 만들었는데 칼집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밑에 뜨임이라든가 풀림이라든가 불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조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뜨임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죠. 뜨임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템퍼링이라고 그러죠. 템퍼링. 그 템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영어 번역하면은 어떤 그 참을성, 인내성 이런 거예요. 요거는 담금질 후 한번 했어요, 이미. 근데 이 조직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A1 변태점 이하 온도에서 여기 보면 갈색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데펴가지고 가열했다가 서서히 공기 중에서 다시 식힙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축구공 같은 건 이제 여러 개 그려놨는데 여기 그 조직이겠죠,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렸다가 식히게 되면은 쭉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띠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류 응력을 이제 완화시키고 퀸칭에서 생긴 잔류 응력 완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성을 증가시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뭐 사람으로 표현하면 이제 참을성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웬만하면은 이제 이제 포기하지 않는 이 어떤 이 근성 이런 건데 재료에서는 균열 같은 게 잘 안 생기고 그 다음에 마모도 잘 안 일어나고 아주 그 물질이 질겨지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터프니스, 인성이라고 하죠. 원래 터프니스가 좋은 소재들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림이라는 게 있죠. 플림. 요거는 또 다릅니다. 플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닐링이라고 그 돼 있죠. 자, 이 플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어닐링 노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닐링 노. 노가 따로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재가열후 선행한다. 왜냐하면 이미 당금질에서 A1 이상에서 퀸칭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닐링 노에 넣고 이 재가열합니다. 재가열해서 선행을 하는데 여기 왼쪽 그림을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떨어지죠. 그죠? 자, 여기가 A1 변태점 이상입니다. 그래서 퀸칭 했다가 다시 A1 변태점 723도 이상으로 가열을 했다가 서서히 냉각시킨다. 서서히 냉각시키게 되면은 여기 축구공처럼 뭐 그려진 이런 조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표면에서. 그렇게 해서 다소 이 재료가 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의 잔류 응력 제거도 되겠죠. 그래서 그 제조업에서 보면은 그 퀸칭 했다가 그 다음 공정에 이제 풀림 어닐링 공정 넣어서 풀어줍니다. 굉장히 여기까지 이제 많이 쓰는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림이라고 또 있습니다. 불림. 이거는 노멀라이징이라고 노멀라이징. 아주 조직을 이제 미세하고 균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이 선행은 선행인데 이번에는 이제 A3 변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A3 변태점 이상. A3 변태점은 어디냐? 이거는 저기 이제 탄소 농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사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 영역이. 그럼 탄소 농도가 어디냐에 따라서 뭐 한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다. 그러면은 그 온도를 여기서 이제 다시 쭉 올렸다가 그죠? 넘어갔죠. 그죠? A1도 넘어가고 A3도 넘어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이런 축구공 조직들이 여러 타입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철강 조직에 나타나는 거죠. 그 저기 어닐링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아도 그죠? A1, 3 변태점 이상을 하는 거. 풀림은 뭐 A1까지 다시 재가열 한다. 띄임은 A1 변태점 이하에서 처리한다. 뭐 이런 게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깊은 내용이 시험 문제에 뭐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연습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3번 문제인데 이게 1장이 100번까지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정도 풀을 테니까 나머지는 각자 다 해보세요. 이 암기식이기 때문에 주입식 여러 번 풀어보면은 일단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 이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듣고 필기하고 해보면 익숙해져요. 자, 13번 문제. 강을 열처리하는 방법 중에서 풀림의 일반적인 목적이 아닌 것은 이 풀림이라는 게 저거라고 그랬죠. 일단 퀸칭 시키면은 말텐 사이로 바뀌는데 얘가 이제 그 내부 그 잔류 응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변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A1 변태점 이하로 살짝 가열했다가 노중에서 그냥 공량하는 겁니다. 서서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가공에서 생긴 내부 응력이 저하가 되고 조직 자체가 상당히 균일화 미세화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당금질한 강을 더 강화시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경도 같은 게 조금 떨어지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4번 열처리로 인해 경화된 재료를 이제 연화시킨다. 맞는 얘기네요. 3번이 틀렸군요. 그 다음 11번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강의 조직 중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어느 것이냐? 아까 얘기했죠. 오스테나이트 130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시멘타이트 이거 한 800 정도 돼가지고 경도는 가장 높습니다. 뭐 세멘타이트 우리 뭐 세멘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뭐 일단 가장 단단한 겁니다. 마을텐 사이트
얘가 이제 퀸칭하면 이제 급작스럽게 이제 경도가 올라가는데 한 450 정도 되죠. 펄라이트는 오스네이트보다 좀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200 정도가 됩니다. 자, 경도가 가장 낮은 것은 723도 이상에서의 조직인 오스나이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도 강의하면서 예제 문제 한 몇 개 정도 이제 다뤄줄 텐데 나머지 쉬우니까 여러분이 그 읽어보세요. 책 반드시 사가지고 금방 여러분들 아마 기계 재료의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